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업범 윤앤이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된 선고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때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직후에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음주 직후에 측정한 음주 수치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직후에 음주 수치를 측정하지 못했다면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체중, 음주량, 음주운전 당시와 음주운전 측정 때 시간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추정하게 되는 공식입니다. 이런 위드마크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술 마신 사람 체중이 얼마인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신 사람들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보고 차를 보고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사고 낸 이후 잠적해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나는지 이런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말씀드린 사건인데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차에서 급하게 내려서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소주 2병을 들이킨 후에 음주 수치를 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이 선고되었는데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는 그 운전자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언뜻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추정한 방식에 있어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할 때 이 피고인이 소주 2병을 전부 모두 다 마셨다 이런 전제하에서 피고인의 음주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역산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적용했을 때 이 피고인은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를 넘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 2병을 종이컵에 넣어서 마셨는데 재판부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종이컵에 소주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 이후에 편의점 마신 소주가 2병이 아니고 그에 못 미치는 것을 바탕으로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계산했을 때 최소한 처벌 기준인 0.03 넘는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이후에 마신 술의 양이 소주 2병이다. 그러니까 수치가 그걸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계산한 것이고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이후에 마신 술의 양이 2병이 아니고 1병 조금 넘는다. 조금밖에 안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까내리니까 그 수치가 다르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1심 판결 선고대로 무죄가 유지되었다면은 이런 판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음주 단속이 있을 때는 차를 버리고 편의점에 가서 술 마셔야겠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나마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피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유죄로 바뀐 것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법리가 바뀐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항소심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있었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는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했습니다. 근데 사고 이후에 차를 내려가지고 살피고 그대로 차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서 그 거주지로 가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운전한 이후에 약 1시간이 지난 뒤였고 수치는 대략 0.179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 재판에서 자기는 운전하기 전에는 술을 거의 먹지 않았고 집에 가서 소주랑 양주를 왕창 먹고 잠이 들었다. 그 상태에서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수치를 측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의 변명에 대해서 피고인이 운전 전에 술을 마셨던 모습이 담긴 CCTV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CCTV를 살펴보면은 피고인이 소주잔을 들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약 15번 정도 찍혔다고 합니다. 최소한 소주를 15번 정도 먹었다. 그렇다면은 섭취한 알코올량을 바탕으로 봤을 때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분명히 처벌 기준을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고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피고인 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 변명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요즘 알려진 술타기 수법 또는 후행 음주
변명이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은 술 마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만큼 마셨는지 확인한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혈중 알코올 수치를 추정한 것이고, 뒤의 사건은 음주운전 이후에 술 마셨다는 변명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그 앞에 술 얼마나 마셨는지 CCTV 등으로 확인해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즘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제 모 가수 사건 이후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후행 음주 또는 이제 술타기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방향으로, 물론 뭐 법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다고 하지만 좀 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런 술 마신 양과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되도록이면은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게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선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후행음주 술타기 수법에 대해서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게끔 법령을 만들자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처럼 동일하게 형량을 정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들처럼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피고 처벌을 의지를 강화한다면은 법이 미비한 부분 역시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당분간은 이제 법이 좀 미비하더라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처벌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고 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더 먹는다든지 도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만 더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은 굳이 이런 행위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휴가 기간에는 술 마실 일도 많고 약속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술 마실 약속이 있다면은 애초부터 차를 안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알코올은 다른 물질들과 다르게 뇌로 침투해서 전두엽을 억제하게 됩니다. 전두엽은 평소에 이런 충동적인 행동,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두엽을 억제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평소에 억제돼 있던 나쁜 행동들이 충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음주운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술 안 먹고 전두엽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술에 취하게 되면은 그런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음주운전 하지 않고 꼭 대리 부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애초부터 차가 없다면 그런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차를 가져가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판결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차를 운전하는 것은 칼을 가지고 요리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칼을 가지고 요리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나만 다치게 되지만 운전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하게 됩니다. 부디 운전할 때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로펌 윤앤이의 윤태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